네, 깊이 있는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얘기는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중관세 2배에서 4배 인상을 곧 발표한다. 어떤 얘기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몇 차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관세율 지금 27.5%인데 뭐 100% 뭐 내지는 한 102.5%까지 약간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4배 정도 아마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거 외에도 뭐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발전, 의료 장비 같은 것도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된 걸로 지금 외신들이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 조금 전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요.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앞서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한테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거다. 네. 이 관세 인상 발표를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 이런 뭐 반도체 규제하고 하는 것도 전부 국가안보.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안보 측면이라는 걸 더 좀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 부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로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 대해서 지금 이제 지난 몇 주간 이제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를 일부 올렸죠. 네. 그거를 계속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지금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특히 지난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지난 몇 주간은 어떤 제품은 포함시키고 어떤 제품은 빼고 그래서 미국 소비자하고 노동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그런 식으로 절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네. 여기 대해서 지난 1월까지 미국 무역대표부 법무팀을 이끌다가 이제 그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 얘기가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 설정에 그동안에 백악관이 협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익도 극대화하고 관계도 유지하지만 그래도 올리는 방향 어떤 그 경계를 네. 이게 어느 정도나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네. 그 전문가들 얘기는요. 지금 한 25% 관세를 이제 중국 전기차에 부과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미국 시장 들어오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막아왔는데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백악관 쪽에서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곧 발표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 아직 미국은 월요일 지금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나 오전 중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물가지표 발표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 좀 중요한 그렇습니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얘기 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제닐렐런 재무장관도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군요. 어제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하면서요. 네. 관세 인상 계획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려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중국이 이렇게 광범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세 인상이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덧붙이기를 중국의 중대한 대응을 보지 않길 희망하지만 그건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마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그렇죠. 한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진행자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제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관계 단절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경기는 공정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같은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국에 전적으로 이렇게 핵심 분야에서 의존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걸로 확고하게 믿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하자는 그런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곧 발표가 될 거고 대통령이 직접 할 거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좀 시사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미국 경제 관련된 얘기인데 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밀린다 이런 분석이 있군요. 블룸버그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미국이 사실 자동차 왕국이었죠. 네. 그런데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그런 추이가 완연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관세 인상 같은 보호주의 뒤로 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산업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18개월 전에 인프레 감축법 발효시키면서 이제 특히 전기차하고 배터리 부문 투자 확대를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18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현실은 전혀 그런 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기업 예를 든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그 포드, 뭐 GM 같은 데가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전략에 차질을 빚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본 지출, 뭐 전기차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 포드 CEO도 얼마 전에 전기차가 회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계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도 110억 달러 정도를 감축하는 계획을 내놨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이 줄어드니까요. 네. 포드에 그 납품해온 우리나라 그 SK온하고 LA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중국 CATL 같은 배터리 공급사도 지금 재고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올해 전기차에서만 최대 한 55억 달러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 걸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GM의 경우에는 어떠십니까? GM도 지금 전기차 네. 생산 목표가 2년째 달성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원래는 전 세계 전기차 5대 중 1대를 자기네가 이제 공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팔린 전기차가 그 7만 6천 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팔린 게 한 1,400만 대니까 5분의 1은커녕 2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테슬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 10% 감원했죠. 그 다음에 그 충전기 시스템이 슈퍼차저 팀인데 이것도 해체, 주가도 많이 빠졌죠. 이게 전반적으로 뭐 중국과의 관계, 경쟁 이런 것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지만 사실 전반적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좀 많이 그런 것도 있죠. 감소했잖아요. 그런 이런 것도 있는데 큰 영향이 어쨌든지 있잖아요. 그래도 중국에 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블룸버그가 비교를 또 했겠죠. 중국을 네. 비교를 했는데 지금 뭐 $10,000 미만 네. 그 소형 전기차도 그렇고 $30,000대 그 고급 차도 그렇고 전기차 전환을 아주 상당히 그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미국 내 문제를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업계 쪽에서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이제 손을 내밀면서 전기차 한 대당 한 $100,000씩 손을 본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가 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파워트레인을 전면적으로 이제 그 가솔린 쪽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돈이 이제 이 정도인데 이거를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해서 부진한 전기차 판매량하고 나누는 이상한 회계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런 묘한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안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변을 두려워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이 거봐 그거 잘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그 자조적인 그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에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 자동차 산업,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좀 네.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비판을 내부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또 있나 봅니다. 미국 완성차가 중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이유를 CNBC가 또 분석했네요. 그 아시아 시장 이게 한 30년 정도 쭉 추적해온 그 던 인사이트에서 보고서를 낸 거를 이제 CNBC가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미국 완성차 판매, 전기차 포함해서 몇 년 전 정점을 찍은 후에 가파르게 감소한다. 그러면서 이 추세면 이 보고서 지적은요, 5년 안에 포드, GM은 물론이고 현대 기아차, 그다음에 닛산 같은 데도 중국에서 철수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왜냐하면 더는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길래? 그 이 보고서를 보면은 GM 그 중국 판매가 합작사분까지 포함해서 2017년에 이제 400만 대로 최고 정점을 찍고 작년에는 210만 대, 근 절반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고서가 중국에서 이렇게 미국 완성차 입지가 좁아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중국에 진출하려면은 현지하고 합작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한 것도 걸림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 기업들이 합작사를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많이 그렇죠. 축적을 해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외국 그
유명 브랜드를 많이 인수를 했죠. 영국 MG, 뭐 로터스, 스웨덴 볼보 같은 걸 다 인수를 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는 뭐 대외 투자도 대폭 늘렸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6, 7년 만에 반토막이 난 데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 또 미국의 변화도 있지만 중국 시장 내의 변화도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네. 이제 여기다 덧붙이기를요. 중국 시장이 지난 10년 사이에 극적으로 변해서 이제는 자동차 회사인지 IT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죠. 네. 최근에 그 샤오미하고 화웨이가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상하이 컨설팅사 이제 오토모빌리티를 운영하는 이 사람은 이제 크라이슬러 임원 출신인데, 그렇다고 미국 완성차 업체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자동차 개념 자체가 변화기이고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 IT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최근에 중국 내에서 미국 완성차 그 판매가 부진하다고 해서 섣불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그건 더 큰 그 소탄 대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텨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자전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업에 대한 자국의 자동차업에 대한 좀 비판, 자주 섞인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 네, 뭐 결론은 그거네요. 다음 얘기 봅니다.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 주재로 외자 유치 확대를 겨냥한 연례 선택 프랑스 이벤트를 개최한 거죠. 어제 개막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외신들이 Choose France 이렇게 썼는데요. Choose 어제 France. 오. 개막을 했고 이게 네. 이제 매년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프랑스 대통령궁이 아주 이거를 거듭 강조를 합니다. 네. 올해는 한 1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2조 1,300억 원 정도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예요? 작년에는 130억 유로 정도. 네. 이게 이제 뭐 그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자국의 이제 투자 유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6개 프로젝트, 여기에는 네. 뭐 IT, 인공지능, 금융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이렇게 150억 유로 정도를 유치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지금 그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하고 AI 서비스에 40억 유로, 그다음에 아마존은 12억 유로를 각각 투자하겠다고 발표할 걸로 그렇게 로이터가 전망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사실 프랑스가 유로존 독일 다음으로 2위 경제국이죠. 그런데 지금 많이 밀렸고 독일도 요즘에 전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틈에 마크롱이 우리가 이제 유럽 비즈니스의 허브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갖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지금 금융 허브도 보면은 뉴욕, 런던 순인데 파리는 한참 처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 기회에 이제 금융 허브까지도 한번 옛 영광을 찾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번 그 이벤트 기간에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같은 월가 거물들도 만나서 프랑스에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자기들도 밥그릇 좀 찾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고 해도 사실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대다수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먹는 문제가 상당한데 미국 소비자들도 고물가에 소와 돼지 대신에 닭고기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 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백악관은 별로 반가운 기사는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기는 먹긴 먹어야겠는데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좀 비싸니까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를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닭고기 판매가 이제 좀 늘어나고 반면에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판매는 좀 소폭이지만 줄어든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또 닭을 이렇게 많이 찾다 보면 또 닭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래서 지금 들긴 뭐 하는데, 그 네. 사실 닭고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미국에서 닭고기 가격이 뜁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요, 닭 가슴살 네. 이게 이제 무슨 뭐 볶음 만들 때 좋다고 그러죠. 이게 1년 전보다 이미 30%가 넘었고 닭 날개살도 2배 정도 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타이슨 푸드 미국에서 제일 큰 육가공 업체 CEO가 확실히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닭고기 수요가 매우 강한데 일부 소고기 먹던 게 이 수요가 넘어온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 체인점 같은 데서도 이런 게 확인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인플레 얘기를 이제 계속 좀 해볼 텐데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이 인플레이션 또다시 걸림돌로 부상이 된다.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입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시간 로스하고 공동조사에서 결과를 전했는데요. 네. 가장 최근 건데 응답자의 80%가 인플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다시 또 인플레가 또 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담이요. 네. 더욱이 이제 응답자들이 인플레 관련해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탓을 더 한 걸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58%가 바이든 때문에 그렇다. 지난달 조사 때는 55%인데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블룸버그가 이제 네. 이 조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특히 휘발유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바구니 물가, 뭐 식품가 같은 게 오른 게 바이든 실책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 이제 백악관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기가 나쁘지 않고 노동시장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이렇게 내세워 왔는데 유권자들이 여기는 별로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지만 현실은 지금 인플레가 또다시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관련된 이제 언급해 주신 거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을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백악관이 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어제요. 네.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죠. 인프라법, 그다음에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법, 그다음에 미국 구조개혁법, 이른바 이제 바이든 4대 입법 이거를 홍보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덕택에 미국에서 추진되는 공공민간 투자가 합쳐서 1조 3,200억 달러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용 팩트시트를 공개를 했는데 네. 백악관은 뭐 봐라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믿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백악관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좀 억울한. 네, 억울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탓, 트럼프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백악관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여기 대해서 전문가들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폴리티코가 또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누가 기반시설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이든이 물론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바이든 덕이라는 게 40%인데 트럼프는 37%. 그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많은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 계획 같은 걸 막 이제 발표를 하고 뭐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작 투자가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블루 칼라 특히 이제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노리는 블루 칼라 유권자 일자리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부지리를 보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하버드 대학 네. 교수 이 사람은 이제 오바마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네. 제이슨 파먼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가시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투자하는 게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보정을 받지 못하는 산업에는 오히려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뛰니까 수출도 타격이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한 가지 뉴스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걸 볼까요? 글쎄요. 이게 뭐 좀 약간 일본 야쿠자. 네. 야쿠자 하면은 무서운 네. 조직이고 막 그냥 그랬는데 최근에 야쿠자가요 자범 수준으로 전락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이걸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네. 했습니다. 도쿄 경찰이 얼마 전에 아주 깽단 간부를 체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네. 포켓몬 카드 우리 돈으로 한 222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야쿠자가 무슨 뭐 매춘, 마약, 뭐 이런 폭력 같은 거 이런 걸 막 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수요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야쿠자에도 잘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와 봐야 별로 덕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추세 변화가 네. 일본 세계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인 야쿠자에도 어떤 체질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또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함께 했고요. 손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